나이 들어서도 함께 사는 삶이 후회 보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그 마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그 가치도 아름답죠. 하지만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볼까요? 죽음은 정말 누구에게나 알림없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하셨죠. 어제까지 내일 만나자 하던 이웃이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평소 건강하다던 친구가 건강검진에서 6개월이란 진단을 받습니다. 밤에 잠들 때 아무도 내일 아침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특히 나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지금처럼 사시는 것이 후회는 되지 않을까요? 365일. 과연 몇 시간이나 진짜 나를 위해 썼을까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그 삶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하루 20시간을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원해서 한 일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진정하고 싶은 일이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아침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죠.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중에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해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한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키우는 재미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커서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에 대해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예로부터 그래왔으니까,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통이 정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명절만 해도 그래요. 왜 항상 한쪽 집에만 가야 할까요? 왜 특정한 사람만 3일 내내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라는 논리 정말 맞는 걸까요? 그럼 고생은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건가요? 시대는 변했어요. 500년 전의 기준으로 2025년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죠.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들 혹시 아세요? 최근 연구 결과들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3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사는 시니어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배우자 있는 사람보다 현저히 좋다고 나타났어요.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5% 낮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적고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규모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독거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동거노인들보다 평균 23% 높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과학이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독립적인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 서로 늙어서 병수발 들며 살 거야.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먼저 아프게 됩니다.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중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분은 환자가 되고 한 분은 간병인이 되죠.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자기 시간은 전혀 없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면 간병하던 분도 환자 못지않게 이미 산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결국 한 분은 돌봄을 받다가 먼저 가시고 한 분은 죽자 간병하다 혼자 남아 아프다 죽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간병도 죽음도 각자가 극복해야 할 명제예요.
우리가 왜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함께 늙어간다는 환상에만 매달리고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계신 건가요? 부처님께서 사성제 쓰션디 중 첫 번째로 고성제 고션디를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괴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하고 계신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해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혼하면 창피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때문은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감사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또 하는 피로감인가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냥 습관처럼 체면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함께 계신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죽어야 끝나는 감옥이요.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이제 각자 살아보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체면 때문에, 세상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함께 사는 것,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매일매일 미워하고 눈치 보고 연기하고 진짜 마음은 숨겨야 하고 대체 누구의 삶을 사는 건가요?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은 청춘일 때 사랑이고 나이 들면 신뢰와 존경입니다.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 공존하면 이상적이죠. 이제 깔끔하게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좋은 기억은 간직하고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고 원하면 데이트도 하고 그게 더 서로를 위한 일 아닐까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니체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짜 살아있음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부처님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하셨죠. 여러분, 만약 내일 죽는다면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 눈치, 아내 눈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시댁, 처가 어른들 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루라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내일 죽지 않을지 몰라서 매일 오늘을 포기하는 게 맞는가요? 남은 시간이 1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니체는 더 날카롭게 말했죠. 하루를 살아도 남이 원하는 삶을 살려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라.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남들을 위해 산 모든 시간들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니체는 하루를 살아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한 한 발의 화살로 살라고 했습니다. 동경하는 것을 향한 한 발의 화살이 되라고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자신이고 자신의 삶이라면 정말 괜찮으신가요?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뱀은 허물을 벗어야 살고 인간은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해야 산다. 모든 위대한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답은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인지를, 그래서 더욱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이루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세요. 남에게서 찾지 말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혼자 영화 보고 싶으면 보세요. 혼자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남의 기준과 기대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사랑하되 사랑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함께하되 거리를 두어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자의 스아에를 가르치셨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흥미롭게도 덴마크의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개인의 독립성 존중이라고 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들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각자 독립적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MIT 경제학과의 연구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시니어 커플들의 관계 만족도가 의존적인 커플들보다 60% 높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에요. 혼자 살면서도 가끔 만나서 반가워할 수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사랑할 차례예요. 한순간 한 톨도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이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해야 남도 진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 꿈꾸던 당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마하트마 간디. 가장 큰 혁명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법정 스님.